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는데요. 아직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몸살 걸리시고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주변에 많던데요. 참다가 안 되면 자신의 증상을 치료해줄 약을 찾게 되죠.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약, 바로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약은 그동안 국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했나, 또 무엇을 바꿔야 더 행복해할까 하는 그런 고민과 논의 끝에 나온 것이죠. 대한민국에 대한 적절한 처방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 공약들을 믿고 선택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 그중에서도 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아마도 투표로도 많이 연결됐겠죠. 애초부터 지킬 수 없었던 공약이라면 왜 이것을 제시했는지 적절한 이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또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과장 광고에, 약 광고에 속은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약입니다. 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초노령연금 문제, 여야가 또 다른 이 대치점을 놓고 또 싸우네요. 네네. 네, 국정원 문제 갖고 싸우다가 네. 이번엔 돈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외 공방을 아주 세게 했나 보죠? 네,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현실을 볼 때 지난 대선 과정의 복지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없는 국가 재정 상태라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논지를 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표가 급하니까 당장 2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당선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1년에 10조 원 정도는 더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약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최근 공약 후퇴를 보면서 이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언 아닌 명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언도 남겼나 보네요. 네.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명언인데요. 애초부터 공약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현실적으로 봤던 분들은 지금은 상당히 냉소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믿었던 분들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난국을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할지 26일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이라는 것이 결국 사과를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다른 대책을 내놓느냐. 대책을 내놓느냐. 네, 이런 것이라는 거죠. 네. 야권
반발하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요. 이를 백지화하고 공약을 원한대로 이행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더욱 날을 세우는 거는 1차적으로 여론을 의식한 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 말고도요. 지난 대선 때 아픈 기억도 한 몫을 할 겁니다. 어떤 거죠? 당시 복기해 보시면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요. 2017년까지 소득 하위 노인 80%에서 90%에게 월 18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다 좀 더 쓴 거네요. 네, 센 공약을 낸 건데요. 네. 이 공약이 지나치면 일종의 배팅이 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상대편 카드를 보고 나서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뿐만 아니라 서로 공약 베끼기 빼앗기 이런 네. 여러 가지 언쟁들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재정 전문가들은요.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노인표를 상당히 자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분루를 삼켰던 민주당 이런 아픈 기억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를 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민주당 억울한 것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 네네. 네. 지면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그렇습니다. 패자에게 할 말이 없죠, 사실은요. 네. 자, 그런데도 민주당 안타까워서 그런지 여전히 이야기하는 건 많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대공수사권을 포함해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명칭을 일단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고요.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하게 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일체 검찰과 경찰으로 이관한다는 게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초에 대공수사권만큼은 국정원에 좀 존치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신기남 의원은 당내에서 제출된 10여 건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망라해서 단일안으로 만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당내에서 이런 개혁안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원내 병행 투쟁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뒤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더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동호 검찰총장 관련한 속보 한번 들어보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직 총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궁금했던 청구 소송,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죠. 조선일보를 상대로 결국 냈어요. 예, 당초 어제쯤 제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 만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겁니다. 최동욱 총장은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동욱 총장이 이번 청구보도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설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최 총장이 좀 밀린 면이 있었죠. 한 6대4 정도로 이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검사 부분에서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최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이 조금 진실이 뭔지 상당히 궁금해요. 만약에 진실대로 이대로라고 하면은 최 총장이 자기는 아니다. 혼외 자식이 없다. 이런 쪽이라면 조선일보 쪽은 상당히 좀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죠. 당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좀 부인하면서 일단 그때도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은데요. 이건 확실하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요. 네. 네네. 법무부도 이렇게 되면 이제 바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요. 최동호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고위 간부들과 이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이었다고 하는데요. 황 장관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최 총장의 의혹이 신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분위기 등을 고 검장들의 의견을 통해서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까지 했던 장관이었던 만큼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됐을까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 참 진검승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는데요. 지금 시각 6시 19분 36초 막 지나고 있는데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화요일 귀갓길입니다. 빗길 돌발 상황에는 유의가 필요한 하루인데요. 올림픽대로 통해서 김포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사이 5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가셔야겠고요. 이전으로는 이동 차량도 좀 늘어났습니다.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여의도권 쪽으로 쭉 제속도가 안 납니다. 도심에서는 왕산로가 동대문에서 동묘앞까지 반대쪽 쪽으로도 신설동 로터리에서 동묘까지 차량들 지체거리가 계속 길어져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신사역에서 노년역까지 또 교보타워 사거리를 중심으로도 양방향 신호대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동 쪽으로는 수월합니다. 전 구간에 걸쳐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제문 터널 빠져나가는데 차 간격을 좁힙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기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그러나 이제 원내 병행 투쟁을 강화해서 24시간 이른바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 복귀는 하는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이건 뭡니까? 예, 그 과거에 88년에 네. 13대 국회 이후에 국정감사가 부활됐죠. 또 대정부 질문도 일문일답제로 바뀌었고요. 예. 또 국회에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죠. 그 당시에 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신랄하게 정부를 갖다가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야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국정감사랄지 대정부질문이랄지 청문회를 갖다 활용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편에서 천막도 야당성의 한 수단일 수가 있지만 본래적인 수단으로 돌아가서 그 결기를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비상국회라는 형식을 갖다가 우리가 채택을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24시간 새 정부를 갖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국정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다 확인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24시간 국회에서 운영본부를 운영하면은 국회의원들이 24시간 내내 불침범 서듯이 계시면서 공부도 하고 또 국정감사 이런 준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네. 어느새 이제 대개 국정감사하면 국회의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보좌관들이 해준 자료를 챙기고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나라의 방향과 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복지 후퇴 문제랄지 경제민주화 후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따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죠. 네. 그전에도 뭐 되게 국정감사 시기에는 예. 의원회관에 좌정이 넘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 그 결기를 네. 더 집약적으로 농축적으로 확인하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네. 결기를. 자, 그 결기의 원인이 된 것은 뭡니까? 추석 민심입니까? 아니면은 새누리당이 제대로 민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원래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큰 그 사회적 이슈, 의제, 요구사항을 들고 시청에서 원외투쟁을 갖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당초부터 원내외 병행투쟁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국정조사를 하면서 밖에서 촛불 집회를 같이 한 것이었죠. 예. 근데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 이슈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이슈를 살리기 위해서 김한길 대표가 이제 그 기간 동안 노숙 투쟁을 한 것이고요. 예. 정기국회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원내 병행 투쟁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회복 플러스 이제 검찰총장 찍어내기랄지 또 기초연금 대폭 후퇴 등 복지공약 후퇴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노력을 함으로써 국회는 한 명 한 명이 5만 개의 촛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위력에 버금간다 하는 자세로 원내투쟁에 임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24시간 운영본부를 두고 국회 내에서 투쟁 이런 것을 이제 결기를 세우셨으니까 이 부분이 곧 정기국회의 운영의 정상화와 직결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건의 문제입니까? 일단 정기국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국정감사고 예. 또 하나는 새 예산안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정감사를 지금부터 아마 대개 국정감사는 법적으로 3주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준비기간 포함해서 2주 정도인데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대개 여야 간에 합의가 될 겁니다. 아마 10월 중순, 초순, 10월 7일부터 늦으면 14일 사이에 아마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저희는 이제 그에 앞서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갖다가 하자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하고 대정부 질문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새 예산안 심의입니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바를 갖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난번 대선 직후부터 저희는 공통 공약을 지키자. 야당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고요. 또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83개의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 모든 법조 공약을 후퇴한다고 하니 저희는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번 대선 때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자. 그것을 최소한 민주당의 어떤 공약을 갖다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양당의 공통 분모만이라도 이행을 하자. 이것이 아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한편에는 물론 민주주의 회복이랄지 검찰 독립성 보장이랄지 이런 현안도 연결돼 있겠죠. 예. 본회의 긴급 현안과 관련해서 앞서 검찰총장 찍어내기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현안 질의를 민주당이 그냥 하면 됩니까? 아니면 새누리당과 협의를 해서 새누리당이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겁니까? 네, 국회법에 대정부 질문 말고 긴급 현안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 아마 5분의 1인가 이상 동의를 하면 긴급 현안 질의를 이틀 내에 이틀 기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분의 1의 동의면은 민주당 자체 의원들 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 일정 같은 건 또 협의가 돼야겠죠. 아마 네. 원내 수석부 대표 간에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 우선 검찰총장 찍어내기라고 하는 사건도 초유의 일이고 또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검찰권의 행사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최동호 검찰총장 자연인으로서의 명예 또 공인으로서의 어떤 권위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그 수하에 총장이 1대1로 대결하는 이런 양상은 사실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네. 대통령과 그 수하에 총장이 1대1로 누가 진실인가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국민들이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빨리 규명해서 이 사건을 갖다 수습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검찰총장 문제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 정부의 복지 공약 문제 또 예산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새누리당의 홍문정 의원과 정명순과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지금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민영께서는 이 공약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임을 알고 얘기했다면 그건 대단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동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속고 대조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고 예상을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정권이죠. 사실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 편성할 정도로 세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최소한 앞으로 어떻게 세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공약을 갖다 이행하겠다 하는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부자 감사했던 것만 철회하면 애초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그 주머니에 통장에 저금통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오늘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요. 예, 세상을 바꾸는 변화, 책임 있는 약속,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입 즉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3차 TV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기초연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비례소득세 차등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복지 공약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 법안 예산안 처리 문제와 이렇게 연계돼서 민주당이 처리할 생각이신가요? 연계 각각은 다 중요한 문제이죠. 국정원 개혁 문제하고 대통령 사과 문제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개혁할 건 개혁하고 국회 주도해야겠죠. 국정원은 왜냐하면 선거법 부정선거를 갖다가 기획하고 주도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개혁을 갖다가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범한테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국회가 주도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예. 또 한편에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우리가 심의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제가 앞서 홍정학 의원을 홍문정 의원을 잘못 언급을 했네요. 네, 제가 기억력이 좀 죄송합니다. 예, 홍문정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은. 예, 제가 어제 저희 정면승부에서 이제 홍정학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실수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연계 문제도 이제 언급 좀 해주셨는데, 연계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항상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위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입법가들은, 국회의원들은 위헌인 줄 모르고 그 법안을 갖다 발의해서,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에피소드이겠죠.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심지어 날치기 된 법도 입법권을 존중해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것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그런 판결이 날 것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여야가 합의하에 통과된 시킨 법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또 헌법 정신에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과반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계기하고 있지만 헌법에는 별도의 입법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 입법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것은 정치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예.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정치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의 복원. 정치의 복원을 안 하는 이유 새누리당 뭐라고 보세요?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전달하고 이행하는 택배 정당, 고수기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보면 집권여당이 할 일이, 집권여당은 사실은 촉수가 뻗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은 늘상 국민과 대화를 합니다. 예. 이 촉수가 뻗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 청와대의 뜻만 이행하다가는 결국 청와대도 어려움에 처하고 집권여당도 어려움에 처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안팎인데 거기는 굉장한 허수가 숨어 있죠. 대북 정책을 잘한다, 외교 정책을 잘한다. 이게 예. 한 70% 됩니다. 네. 나머지 경제 민주화, 민생, 네. 경제 활성화, 복지 공약, 이거는 10%, 20%밖에 안 돼요. 네. 지탱할 수 없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요 허수를 잘 보고 겸허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약인데요. 8876님입니다.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복지 정책도 휘청휘청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합니다. 부디 말뿐인 공약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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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가 뭐지? 예스가 뭔데? Why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의 예스!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팡팡!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대로요.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개국 5주년을 맞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출시했습니다. 지금 다운받으셔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네,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벤트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제 당첨되신 분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사는 34살 예비아빠 권민찬입니다. 제가 아이폰 이용자 중에 처음으로 그 조용필 콘서트 당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첨된 비결이라고 하면은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와이프도 함께 추천해서 응모한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티켓은 저희 지금 항암 치료 마지막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부모님께 드리게 되고요.
제가 잠깐 써봤는데요. MC분들과 직접, PD님과 직접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YTN 앱 다운받는 법은요, 앱스토어 접속하셔가지고 검색창에서 YTN을 치시면은, 맨 처음에는 일반 YTN 앱이 나오고요.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시면 YTN FM, 예스가 이제 나타납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편하게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YTN 예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예스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치신 다음에 다운받으신 다음에요. 왼쪽 아래에 보면은 문자 메시지 쓰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조용필 콘서트 티켓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조용필 콘서트 티켓 20만 원 상당의 헬로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정면승부 2라운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말이 많죠. 네, 진영 복지부 장관은 한때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조금 전 뉴스 속보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바로 이 복지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이 아주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복지 정책의 후퇴다. 또 대선 공약의 파기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오는 26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표현을 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과를 할 것인지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네, 기초연금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네, 기초연금 이 대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모레죠. 26일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아마도 공약을 좀 하기 지키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의 언급이 대통령이 하지 않겠냐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초연금 제도 대선 이전에 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예, 대상과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네.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3시부터 기자들을 상대로 이미 브리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대통령은 전체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금까지는 70%만 지급했는데 앞으로 전체 노인들 100%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대상을 확대를 하다 했는데 그것이 다시 70% 줄었고요. 예. 두 번째 금액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줄었습니다. 얼마로 줄었죠? 예,
그래서 상위 30%에게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이제 97,000원 맥시멈 최대한 받게 돼 있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A 값이라 하죠. 최근 3년 동안 그 국민연금 수급액의 그 평균치가 A 값인데 예. 그것에 10%면 한 20만 원 되거든요. 네. 그 20만 원보다 적게 받는 사람은 거기다가 보태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만 원 받는 부분은 5만 원 더 보태주고 10만 원 받는 분은 10만 원 더 보태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초에는 뭐 다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0만 원씩 다 받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97,000원보다 덜 받지는 않지만은 현재 받는 것보다 앞으로 더 받는 것이 최대한 20만 원이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보다 적게 받게 되고 하나도 더 못 받게 되는 것도 다 상당히 생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선 공약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지적이신가요? 대상도 후퇴되었고 금액도 줄었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역시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보니까 그동안 여러 국민연금 행복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예. 결국에는 대정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 공약을 수정한 이 주격이 제도된 그런 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기금, 연기금과 연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중간에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쑥 들어갔죠. 대통령이 그거는 절대 없다. 세금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연금 기금 인정하는 재정 연계는 사라졌는데 그 소득 인정액이나 공적 연금 지급액과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예.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 예를 들면 한 25년 정도 계속 가입한 분들은 평균 한 20만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역차별이 생기는 문제가 이번 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애당초 공약과 관련해서 항상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복지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또는 증세를 해야만 복지 정책이 가능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바로 이 기초연금 문제, 이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예, 저희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면 증세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필요하면 국민들 합의에 따라서 증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공약안을 발표하실 때 공약집이 4권이나 있었어요. 대통령 공약이. 근데 그 중에 제일 끝에 보면 공약 시행 방안이라는 것을 예산 부분을 붙여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실제로 중간에 이 공약 시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기초연금 부분을 4년 동안 14조 6,672억을 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도저히 지금 공약하고는 예산이 맞지 않았는데 지금 또 현재 연간 4조 원이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2배로만 주는데도 4조 원 더 나가니까 8조가 되고요. 상위 30%까지 더 주면 한 3조가 더 들어가니까 연간 11조니까 4년 동안에 44조가 나가야 되는데 14조 6천억 정도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라고 지금 의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하겠다는 것이 이 공약하고는 다르게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정시 없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네. 정시 없이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비과세 감면 처리라든지 이런 것만 좀 제대로 하면 요 정도는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것도 경제 살리기 또 재벌 기업들 퍼주기 이런 것을 하나도 처리 안 하려고 하시니까 예. 하나도 말을 못 하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힘없는 국민 다수 노인들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애당초 대선 공약집을 봤을 때 이 숫자 예산 추계가 좀 이상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약에 나온 예산 추계의 숫자 이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냥 쓴 건가요? 추계의 근거는 제가 예산서를 앞뒤로 살펴보고 뒤집어 보고 했는데 네. 근거는 안 밝히셨어요. 자세하게는. 그런데 총액으로 엑셀표로 정리한 것을 볼 때 네. 분명히 14조 6,672억 이렇게 나와 있었고 네. 이거하고 공약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라는 의심을 계속 갖고 있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동안 복지부에 물어도 국민연금 행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기다려보십시오라고만 하고는 답을 안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 집권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대놓고 사기치려고 한 것이 아니면 실무자들이 대통령을 후보를 속였던 게 아닌가라는 것밖에는 제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그 4대 중증 질환 공약 있지 않습니까? 복지 정책 관련해서요. 이 부분도 지금 공약 후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암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대통령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 심장은 되고 간은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번 지난 7월달에 발표한 거 보면 연간 4대 중증 질환의 법정 본인 부담 플러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만 국가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연간 예산을 7,500억을 쓰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상적으로 해마다 건강보험의 급여액이 늘어나는 게 1조 5천억이 넘고 작년에는 선거앞두고 3조가 늘었습니다. 네. 한 해에. 그러니까 평상시 늘어나는 것보다도 반밖에 안 늘어난 상태고 지금 3대 비급여 항목, 차입병실료, 간병비, 또 선택진료비 이런 것들을 개별로 한 3조씩 합쳐서 한 9조쯤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연말까지 기다려봐라 하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초연구보다 더 완전히 이제 국민들은 농락을 당한 꼴이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젊은 층에게 상당히 어필을 했던 반값 등록금 문제,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예, 요것은 이제 작년 선거 과정에 이미 이제 새누리당이 예산을 상당히 반영해갖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은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이다. 그래서 75%, 50%, 25% 이렇게 지원을 나눠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시작되고 나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로 혜택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또 실제로 저 사람은 내보다 집안이 더 괜찮은데 왜 내보다 더 장학금을 많이 받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이거 역시 첫째 실효성이 없고 대상별 소득계층별 차등한다는 이것의 행정성이 지금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상보육 문제, 서울시에서 아주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무상보육 문제 지자체와 예산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데, 예.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요거는 이제 19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야 공통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봉복지 상임위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해주고 서울시가 80% 지원하고 다른 지방들은 이제 중앙정부 50% 지원하고 지방정부 50%를 매칭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여야 합의로 서울시는 40%를 지원하겠다, 지방은 7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법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10개월째 법사위에서 기재부가 지금 걸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박원순 시장하고 아주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20%씩 중앙정부가 더 주지 말고 10%만 줄 테니까 한번 합의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박앤 세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들 무슨 장난도 아니고 대통령이 약속한 걸 가지고 또 여야 합의한 걸 가지고 또 10%씩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 참 난감합니다 이게. 애들 무상보육을 하겠다는데 그 정도는 대다수 국민들 다 동의를 하고 액수도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1조 4천억 정도밖에 추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깎아달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 참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YTN 라디오 어플 예스 메시지로 김동수 님이 주신 의견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세비어 같은 거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용돈 좀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런 따끔한 지적의 의견이네요.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 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약인데요. 김영훈 님입니다. 예쁜 아드님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주셨는데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국민의 부모는 대통령이 아닌가 싶네요. 부모의 마음으로 약손을 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또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0945번으로요. 7090님,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보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시원한 약수 한 대접이면 족합니다. 힘든 세상살이 시원한 약수 같은 소식으로 국민들의 목을 축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플 예스 그리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